그리고 한미경제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그 68년까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 동의할 수 있어요. 미국은 시종일관 입장이 분명히 했어요. 후진국이 무리하게 경제 건설한다고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상실하고 인플레만 발생을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초를 다져라. 그래서 인플레를 우선 억제를 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라. 금리나 환율 같은 중요 경제 지표를 현실화해라. 그리고 외국과 자유무역을 해라.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을 해라. 그러면은 경제는 저절로 살아난다 하는 미국의 고전적인 주류 경제학의 그 입장에서 한국 경제가 가속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컨트롤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현실화하라, 환율 현실화하라, 재정안정 세워라. 한국 경제가 재정안정 계획을 딱 세워야 원조를 줬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이승만 정부 때는 이승만이가 워낙 강하게 미국하게 되어들는 통에 미국의 입장이 통하지 않았어요. 통하지 않았고, 미국으로서는 정말 그 컨트롤하기 힘든 사람이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격. 경제발전보다 이 양반의 머릿속에 국격이 있어요. 국격이 있어가지고, 신생국의 그 나라의 국격과 관련해서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게 강력한 입장이었어요. 미국은 원조를 주면서 물가를 얼마나 안정시켜라. 물가 안정시켜야 금리와 환율이 안정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이 한번 약속은 들어줍니다. 좋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금리와 환율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올려요. 올리거나 조정을 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 환율과 금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초기입 정책을 취해요. 공무원 월급도 삭감도 하고 말이죠. 올렸던 공무원 월급 인상했다가 취소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그 환율과 금리를 방어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그 환율과 금리 같은 나라의 국격과 해당하는 문제는 미국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인 반면에 박정희 정부는 훨씬 더 유연했어요. 굉장히 그 실용주의적 군인 출신들은 실용주의자들. 그래서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정안정 계획 짜라. 그 미국의 계획대로 그 재정안정 계획을 짜요. 짜서 물가를 낮추면서 미국이 보고 오케이 하면 이제 원조를 주고 그 미국과 아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 안정에 성공을 해요. 해서 64년, 65년, 66년에 걸쳐서 금리와 환율을 현실화해서 한국을 완전히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고 그래서 67년도에는 가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해요. 일단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은 환율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조작이 불가능한 거니까 완전히 세계시장에 몸을 이제 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매우 프렌들리한 충고를 했다. 그 충고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매우 그 당시에 그 민환한 그 경제 관료들과 매우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치가들이 미국의 어드바이저를 수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짜여진 경제 보고서가 있어서 그런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구체적으로 개발 체제를 어떻게 짤 거냐 하는 거는 완전히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들의 독자적인 창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원자력 혹은 핵 개발의 시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원자력 산업의 씨앗을 뿌린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보시면 1958년에 이제 원자력 산업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에다가 이제 그런 원자력 관련 과를 만들고 또 부총리급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원자력 뭐 연구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제1호 이제 국비 유학생을 또 원자력 파트에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회자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우리가 뭐 요즘 말하는 뭐 미사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3단 로켓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이미 뭐 수상 항공기라든지 뭐 충무호라든지 이런 해군 함정부터 뭐 잠수함용 축전지 뭐 이런 등등 국방안보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제 연구 자료들이 이제 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다 흡수를 해버리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신격화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뜬금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그런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학자들이 길러진 상황에서 이제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좀 회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거는 그 원자력에 관해서는 그 이야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항공 산업에서 잘 모르겠네요. 그 기록이 그 항공 있더라고요. 산업이나 해운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됐고, 이승만 정부가 해운 사업을 이승만 대통령은 해운이 아니고 해군의 함정들을 예, 그때 뭐 예. 상당히 벌써 이 건조를 그 해군 함정까지 그렇게 해군 함정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방위산업 이 역사서가 있는데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벌써 그런 수상 항공기가 개발이 되고 이런 자료가 팩트가 있더라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 당시 벌써 그런 걸 했구나 싶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근데 히틀러의 경우는 고속도로에 진척을 했고 관심을 쏟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고속도로에 관심을 예?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 자꾸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히틀러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관심을 많이 쏟았잖아요. 또 뭐 중국의 뜬원의 경우는 철도에 관심을 많이 쏟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철도나 도로 쪽에 관심을 쏟은 그런 기록이 있는지. 없습니다. 예. 철도나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철도 건설을 여러 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1949년 4월에 영암선 철도 건설, 그리고 뭐 한백선, 그리고 영월선, 참 어려운 시절인데도 철도를 건설한 기록들은 몇 가지가 예. 그런 일종의 지방의 지선. 예. 그러나 철도에 관한 기본 철도나 도로에 관한 그런 대체로 벌써 일정기 때 그 골격이 잡혔던 것이고, 이승만 정부 때는 방금 이야기한 그 태백선, 영암선, 예. 그런 이승만 시기에 적산불화에 대해서 그게 일본이 남기는 자산을 민간인한테 할 때 상당한 그 스캔들이나 뭐 이슈가 꽤 있고 막 그거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다른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때 되게 조용하게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오비라든가 뭐 이런 데도 다 일본의 맥주 회사를 하고 하나도 그때 있었던 종업원인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돼서 지금 재벌도 되고 그랬는데 상당한 이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산불화에 대한 거 자체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어떤 게 뭐에 의해서 된 것인지 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속 재산의 불화가 한국 자본주의의 원류다. 그것이 거의 전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든가 LG라 당시 락키 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은 귀속 재산하고 아무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따라서 기업가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의 기업가들이 새로운 어떤 시장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왕성하게 기업가가 솟아오르는 어떤 큰 기본 주류를 상정을 한 다음에 일제가 남겨놓은 이 귀속 재산을 불화를 해서 특히 면방직 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그것이 상당히 그 주류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방직 공업은 거의 다시 한국에 남아있는 공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면방직 공업이었습니다. 또 이후도 수출 산업에 있어서 면방직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면방직에 관한 한 기속 재산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49년 3월달에 미군정은 남한에 남아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강제로 철거를 시킵니다. 미국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참 좀 납득하기 힘든 데가 있어요. 미국 자체가 이민의 나라인데 한국에 왜 일본인이 하나도 남지 못하고 모조리 돌아가게 했던가 하는. 그리고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